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리계획서에 새로 바뀐 1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서 되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13가지의 그 목록만 가지고 간단하게 컨셉을 설명할게요. 컨트롤 플랜은 일단은 새로 표준이 나온 건 맞지만 예전에 있던 APQP에서 들어있던 내용은 사실은 그 필드 서식, 즉 쉽게 말하면 CP의 서식의 위치별로 레이아웃이 있는데 그 레이아웃별로 어떤 설명을 했던 게 다예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표준이 독립하면서 일부 수정되고 그 레이아웃의 설명이 좀 부연 설명이 좀 더 된 것들도 있고 한데, 요구사항과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어떤 형태로 별도로 13가지 요구사항과 가이드라인 지침이 따로 빠져나오면서 같이 그 표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콰이어먼트라고 표현되니까 코어 툴에서 고객이 지정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꼭 반드시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어떤 명시를 하고 지침을 내리는 순간 어느 정도 되게 그 강제성을 띠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13가지 요구사항과 가이드라인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재법은 별도의 내용인데 이 13가지의 요구사항과 가이드라인은 이 CP를 작성하는 방법을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별로 어떤 걸 하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준 안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계획서 형식입니다. 관리계획서 형식은 이제 그 폼을 말하는 거죠. 이 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룰을 좀 따르세요 라고 돼 있고요. 자, 대신 이제 열 단위로, 엑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스프레드시트로 돼 있으니까 이 열 단위로 위치에 대한 그룹핑을 논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특성 중에 제품 특성하고 공정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찢어내거나 이런 거는 좀 논리적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찢거나 엉뚱한 곳에 갖다 놓거나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좀 있고요, 일부는. 두 번째는 특별 특성입니다. 특별 특성은 당연히 표기를 잘 해야 되겠죠. 특별 특성 표기 안 한 거 같고 뭐 고객사 오디트하고 여러분 인력부사하고 심사 때 주 오디트 지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놓치는 거는 뭐 사실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되게 심플하고, 사실 성인들이 하는 업무에서 좀 보기가 좀 그래요. 저도 항상 보면. 그런데 기호 전환표를 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ITF 1694구에 보면 8.3.3.3항에 보시면 특별 특성에 대한 조항이 또 있어요. 거기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CP 표준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가지 중에 두 번째 거, 그런 내용이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함수 관계를 가진 제품 특별 특성과 CTQ라고도 하시죠, 일부 업종에서는. 그 다음에 이것을 형성할 때 이 공정에서 필요한 TP, 그러니까 공정 특별 특성 항목이 서로 매칭돼 있어야 돼요. FM에서는 이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CP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성과 공정 특성은 절대 한 곳에서 한 자리에서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분류, 등급 분류 칸에다가도 별도로 표기할 수가 있겠죠. 그거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거 놓치시는 회사 되게 많습니다. 제품 특별 특성은 지정되어 있는데 공정 특별 특성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상식적이지 않죠. 이거 아주 중요한 특성이에요 라고 제품 특성이 정해져 있고 도면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형성하는 중요한 특성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PTC 통과 특성입니다. 이거 아주 생소한 개념은 아닌데 일부 서양권에서는 OEM 중에 썼던 업종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 통과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도 ITF 1694구의 일부 조항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QMS를 어떤 터치 없이 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의 확장성을 가지고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TC, 여러분 도면에 소재 항목도 있고 우리가 터치한 항목도 있고 우리가 조립한 항목도 있고, 이걸 다 특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특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0개 된다라고 하면 좀 많죠. 자, 이 500개 중에 한 번도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 나가는 건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터치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소재 항목이든 협력사가 붙여서 온 항목이든 우리가 붙인 항목이든 모두 다 500개 항목을 우리가 직접 매일 검사해야 된다는 것처럼 오해스럽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검사 협정이나 검사 기준 또는 그 승인 서류의 어떤 항목 중에 우리가 500개 항목을 언제 어떻게 건드리겠다라는 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심플한 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공정에서 터치되거나 가공 변형되거나 또는 뭐 우리가 공정검사, 수익검사, 출하검사에서 건드리지 않는 경우는 보통 언제 하냐면 자동차업종 같은 경우에 레이아웃 인스펙션, 전특성 검사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나 어떤 특정한 업종들하고 거래하시면서는 정기검사, 전 항목을 검사하거나 또는 제품 심사라는 활동들을 통해서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어떤 1번부터 500번이 정확하게 무엇을 어느 주기로 손댄다는 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꼭 매일매일 검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터치되는 그물은 있어야 된다. 그물 없이 통과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수방지, 오류방지인데 지난 시간에 CP에서 제가 CP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관리 계획서에 대한 그 에러 프루프하고 미스테이크 프루프 컨셉이 좀 용어가 바뀌고 그랬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풀 프루프란 용어는 잘 안 쓴다. 다만 이거 다 뭉뚱그렇게 표현하면은 정확하게 ITF에서는 실수 방지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영어로는 다 에러 프루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칭하는 의미는 에러 프루프, 정확하게 FMA 기반의 어떤 예방과 검출의 항목으로 구분하실 거면 예방은 에러 프루프, 이제 검출은 미스테이크 프루프, 줄여서 EP, MP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패밀리 관리 계획서, 패밀리 관리 계획서의 사용에 대한 거. 관리 계획서 원래 품번별로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사실상 업종 운영해보니까 OEM들에서도 안 와봐요. 그 완전한 품번별로 운영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아이템 특성과 업종 특성이 있어요. 1차 벤더들은 가능해요. 1차 벤더들은 모듈 아이템이니까 사실은 품번별로 해봐야 그렇게 몇백 개급 이상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2차, 3차, 4차 이런 벤더 티어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이 품번별로 만드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서로 유사한 관리 계획서들은 일부 항목 표기에서 구분하는 그 표기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품번별로 뭐가 다르다라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패밀리 관리 계획서는 허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은 상호 의존 관리 계획서인데, 여러분 관리 계획서 작성하시다 보면 희한한 그 멘트들이 있어요. FM에서는 이제 공정 흐름에 관련된 모든 사항 중에 고려하여 집어넣어도 된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고려해도 된다. 공정 흐름 중에 어디를 뺄 거고 넣을 건지 고려하라고 되어 있고, CP에는 또 그런 거 다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재 있고 소재 있고 수익 검사,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출하 검사나 출하 단계를 가지고 넣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CPN 또 넣으라고 돼 있고 FM에는 고려하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고유한 이 모델을 위해서 있는 공정이 아닌 경우는 저는 QMS의 프로세스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는 저는 FM에 넣지 않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고객사 담당자들은 이걸 뺐으면 왜 또 뺐냐고 넣으라고 하는 경우 많다고 하대요. 그러면은 이제 넣게 되면 이제 이게 상호 의존 관리 계획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델을 위해서 하는 어떤 수익 검사, 자재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 모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된 공정이다 라는 의미로, 공통된 공정이니까 별도의 관리 계획서 같은 형태로 운영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 계획서를 따로 꼭 만드는 개념보다는 저는 이제 그것을 절차화 시켜서 정형화된 문서화를 잘 해놓고 그 문서 번호를 따서 관리 계획서 그 자리에 넣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 7번은 제작업 수리 공정이거든요. 제작업하고 수리는 분명히 다른 거 아시죠? 그러나 개념은 다르지만, 조금은 다르지만 관리 방식은 똑같습니다. 로트 추적 잘 돼야 되고 기록 관리 철저해야 되고, 뭔가 꺼림칙하고 의심되는 경우 고객하고 합의하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 되거나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 6번 상호오전 관리계획서처럼 별도의 관리계획서를 보유하라고 이번엔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관리계획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보다는 저도 추천드리는 건 잘 절차화되고 프레임이 잘 만들어진 문서화된 어떤 것으로 링크 연결을 잘 하시면 되겠다. 업무에 잘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8번 대응계획 세부상이네요. 이제 CP 서식에 바뀐 세 가지 크게 설명드렸잖아요. 지난 영상에. 마지막 쪽 본문에 헤더 말고요. 본문의 제일 우측 끝에 조치사항이 좀 바뀌었죠. 책임자 책임이 들어오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모든 관리계획서의 행단위마다 누가 책임지고 있고 누가 액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걸 좀 기재해라. 사실상 업무분장 현장 쪽도 똑바로 시켜놔라. 그렇다고 이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다 해놓으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벌어진 그 관리계획서 행마다 있는 일에 액션과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장시켜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AMS POP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라트 바코드 인식이 안 돼갖고 자재 입고도 안 되고 라벨링 인쇄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현장에서 업무 분장할 수 없죠. 이런 걸 IT팀에서 책임져야 될 내용입니다. 뭐 책임을 나쁜 의미의 책임이 아니라 액션 해야 된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계획 세부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은 100% 유관검사입니다. 여러분, 전수검사형 어떤 유관검사들은 뭐 흔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는 외관 또는 뭐 이런 거를 개수치 게이지 R&R로 생각하시고 반영하는 경우 많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개수치 게이지 R&R 그 AIG MSA 표준 보시면은 개수치 게이지 R&R은 사실상 그 치수를 대행하는 어떤 의미의 개수치를 의미하지 한계 게이지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지그 픽스처에 올라가거나 고노 게이지, 핀 게이지, 뭐 탭 게이지 이런 형태. 근데 이게 사실은 길이 분야에 해당되는 게 많지. 전기전자 반도체 전장에서 해당되는 건 너무 없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치수들을 잴 때 쓰는 변형된 모습으로 쓴다라는 컨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외관으로 그렇다고 쓰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원래 원하는 그렇다라는 거고, 유관 검사를 하는 경우들, 특히 외관 같은 형태에 대해서는 불안정하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잘못 판정을 내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관 검사에 대한 불안정성 리스크를 줄여보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잘 보는지 판단하는 거니까 개수치 게이지 R&R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추천드리는 건, 저도 현업에 있을 때 그런 거를 좀 일부 해봤던 것 같은데, 외관 분량에 대해서 이제 아웃스토커 같은 데다가 양품을 빼고 분량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이제 그런 형태를 검출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100% 유관 검사에 대한 검증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검증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CP에 검증을 할 거면 이 검증을 별도의 행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서에 사실상 양식이 많이 바뀐 건 아닌데도 기재할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시면은, 여러분 보통 기재하셨던 여지껏 관리계획서보다는 좀 특이한 모습이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블랙박스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관리계획서에서 제일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 뭐 정성 들여 잘 개발했거나 우리 회사만의 노하우가 들어있거나 그런 경우는 항목도 있겠지만, 이게 CP에서 가장 그 대비적인 항목이 있다면 여러분 규격공차일 거예요. 레인지 범위. 그래서 그런 것들 고객사한테 보여줄 수 없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블랙박스 프로세스라 해서 가려도 좋다. 가려도 좋다. 그러나 가리게 되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에 이제 CP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제 조건은, 고객한테 관리계획서가 있으면 알려야 된다. 뭐 SPC 데이터는 오픈해야 된다. 요구할 경우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관리계획서를 고객이 검토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파일을 주어라는 게 아니에요. 파일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 PC에 와서 볼 수 있게 하거나, 종이로 보게 하고 종이로 다시 이걸 회수하겠다라고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까지 가서 불필요한 상황을 맞이하지 말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서로 지킬 거 지키고, 법적으로도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11번 설계 책임이 없는 조직은 이제 설계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공정 설계만 진행하시는 거죠. IDF 1949에도 이제 QMS들은 원래 그 제품 설계 8.3항 제품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 제외시킨다라는 어떤 표준 명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여러분 인증서에도 아마 그렇게 찍혀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는 설계에 어느 정도 정보를 인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공해라 DFME를 그런 기업에. 그런데 이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번 사급 구조도 마찬가지고 큰 내용 없고요. 사급 구조가 되면은 이제 ITF 1945에도 사급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급 조항이 걸리는 경우 고객이 업체 선정권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거는 고객이 명시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으면 당신들이 모든 관리를 하십시오 라는, 여기서 뭐 관리는 수익검사나 뭐 협력사 오디터나 뭐 불량 많이 내면 대책 발표도 시키고 이런 관리 업무를 다 하라는 겁니다. 합의가 없으면. 근데 합의를 하셔야죠. 예, 사급인데 뭐 고객이 다 지정권은 다 가져가 놓고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어떤 좀 부연 설명이 있는 게 11번 설계 책임이 없는 조직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이제 그런 사급 구조에 대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고, 마지막 13번은 관리계획서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용입니다. 뭐 소프트웨어를 쓰실 경우는 쓰셔도 된다. 하지만 여러분 소프트웨어를 쓰실 경우는 원래 쓰던 그 표준 서식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형태로 넘어가면 소프트웨어는 이 표준의 업무를 반영했다라는 게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고객사와 합의하거나 검증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건데, 그런 거 검증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같은 형태로 쓰셨다면 이 표준과 다를 바 없고 검토하고 검증했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근거적으로 좀 갖고 계시는 게 좋겠죠. 고객사에 제출해야 될 필요도 있으니. 네, 여기까지가 총 13가지 요구사항이면서 가이드라인이고요. 네, 그 내용에 따라서 기재법이 조금 디테일하고 좀 뭐 이렇게 난잡해졌어요. 그래서 양식 바뀐 건 별로 없는데 여러분 기재하실 때 조금 이론적인 것도 감안하셔서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뭐 제 생각에는 이 표준이 바뀔 때 제가 볼 때는 북미의 옛날 빅3끼리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 협력사나 이제 그 AIG 멤버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 거는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찾아볼 일이지만, 이렇게 바뀐 CP 표준을 설명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어떤 양식이 필요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으니 저희 그 하단 연락처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